첫 번째 수업은 일상을 괴롭히는 두통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신경과의 송태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한 번도 머리 아파본 적이 없다. 뭐 두통이 이게 뭐냐 뭐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대개는 안 계실 겁니다. 네. 두통이 없는 분들 대한민국 1%시고 네. 대개 전체 인구의 한 7, 80%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두통을 겪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아주 흔한 그 증상이지만 삶을 위협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두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통은 보통 원인이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왜 아픈지도 잘 모르게 되는데 대개는 심각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각한 원인이 없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반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차성 두통에 뭐 아시다시피 긴장형 두통, 뭐 편두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긴장이 돼서 그게 근육이나 인대를 당겨져 가지고 두통이 유발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흔한 1차성 두통에는 이제 1차성 두통은 긴장성 두통입니다. 대개는 긴장형 두통으로는 병원에 안 오시죠. 뭐 마사지 받으시고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하면 두통이 없어지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데 실제로는 병원을 오시게 되는 가장 흔한 1차 두통은 이제 편두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성 두통은 대개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이제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 또 우리가 이제 동맥류 파열이라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제 두통 같은 경우에 심각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2차 두통이다.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을 많이 드셔서 생기는 또 약물 과용 두통도 2차 두통의 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져서 그런가? 나이 들면서 더 두통이 더 심해졌다라는 그럴 분들도 수도 계신데. 있죠. 그래서 뭐 예. 나이 드시면 두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두통은 30대, 40대, 50대에 가장 흔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고요. 근데 50대 이상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 두통을 겪는다. 그러시면 이건 어떤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대 이후에 처음 생긴, 물론 이제 나이를 뭐 48, 49세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중년 이후에 처음 생기는 두통은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시고 혹시 뭐 해당이 되시면 꼭 병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두통이 없는 편인데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그럼 다음으로는 가장 흔한 네.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두통이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두통은 대개는 아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토하고 그러셔가지고 병원 가서 막 누워 계신데도 뭐 CT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보통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편두통은 우리가 두통 하면 다 증상이다. 그래서 아니 뭐 두통이 어떻게 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편두통은 맞습니다. 두통은 증상이지만 편두통은 병입니다. 편두통은 아주 지나치게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전성 경향이 있어서 예민하게 뇌랑 뇌신경이 아주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예민해서 생기는 두통인데 어떤 유발 요인이나 이런 데 자극을 받으면 두통이 뻥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지끈지끈하고 맥박이 찌는 것처럼 지끈지끈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한 40%는 양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이 한쪽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는 울렁거리고 토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시겠어요. 알고 보니 나 체한 것 같은데 체할 때 머리가 아프시다. 이런 분들의 10분 중에 8분은 실제 편두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체했는데 머리 자꾸 아프시고 위장 증상이 있으면서 머리가 아프신 분은 편두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데 가면 심해지고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두통이 생기는 분들 계시고 이제 편두통이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조퇴를 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집안일을 못 하시고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왜 한쪽만 아픈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뭐 편두통이 왜 생기는 거예요? 편두통은 이 뇌왕 뇌혈관이 과민해서 다른 분들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잠을 못 잤다, 특정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발 요인에 노출이 되게 되면 편두통의 중추가 이제 후두부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확 생기면서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주로는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아프신 분은 계속 왼쪽만 아프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10분 중에 4분은 양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편두통이 좀 생기는 것 같던데. 네. 아니 그 아들 평생 말 안 들었는데 뭘 갑자기 더안 편두통이 들어요. 생겨. 네. 맞습니다. 그 편두통이 이제 좀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 유발 요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뭐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반응이 촉발이 돼서 편두통이 더 잘 생기고 심해지게 됩니다. 또 밝은 데 가면 심해진다는 분도 계시고 시끄러운 소리 들은다면 심해지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시거나 귀마개 같은 걸 하시면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복이나 과식을 해도 생기실 수가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카페인도 드셨을 때는 두통이 좀 없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페인을 많이 드시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겨서 이 두통이 일으키는 그 신경과 그 혈관이 더 예민해져 가지고 카페인 농도가 떨어질 때 두통이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스트레스나 음식이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뇌가 자극을 받으면은 이 뇌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이 3차 신경에서 칼시토닌염과 유전자 펩타이드라고 CGR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통증 유발 물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확 일으켜가지고 지끈지끈한 두통이 이제 머리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물질이 나와서 아픈 거군요. 되게 그렇습니다. 물질을 차단하는 게 그러면 이제 목적이겠죠.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저 물질이 가져야 못 되나?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못 나오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선생님 다 됐어요. 네, 그거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신 말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우리가 이제 약 드시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 안 좋은 그런 생활 패턴을 바꾸시고 유발 요인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음식을 드시면 생기는 분은 그 음식을 피하시고 또 물 많이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두통의 빈도나 강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뭐 두통 때문에 이 편두통이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방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한 달에 뭐 보름 이상 너무 많이 아프다. 뭐 보통 저희가 열흘도 얘기하는데 자주 아프신 분은 머리에다가 이제 피부 미용 목적이 아니고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머리나 이쪽 부분에 네, 보톡스 치료를 우리가 하는 그 보톡스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보톡스 회사랑 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보톡스를 맞았을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덜 나오고 또 외부 자극이 와도 신경을 차단하고 혈관의 염증이 아까 말씀드린 그 CGRP가 분비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두통이 거의 되게 뭐 빈도나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어떻게 맞아요? 이런 데 얼굴과 맞아요? 이 뒷머리랑 목부분랑 어깨까지 와. 이제 뭐 편두통 환자분이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예, 예. 아프시다는 부위 위주로 해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병원 가서 저 머리 아프니까 보톡스 좀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많이 아프신 분들 예, 한 달에 보름 이상 아프신 분들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뭐 그 결정은 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까지는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2차 두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요한 부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꽝 하면서 아프다. 또 뭐 아니면 뭐 5분 이내에 갑자기 머리가 터지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냥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출혈일 수가 있고요. 머리가 다친 다음에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중년 이후에 처음 생겨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뇌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누워서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던 두통이 생겼고 원래 두통이 있었던 분이더라도 평상시보다 강도가 2배가 되거나 3일 이상 지났는데 안 낫거나 이러시면은 뭔가 다른 증상 두통이 원인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약을 드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방에 막 한 박스씩 두통약을 갖고 다니시면서 아프실 때마다 드십니다. 큰 통으로 갖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약물과용 두통이라고 하죠. 2차성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약물과용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드시면 그것 때문에 그때는 좋은데 네. 약효가 떨어지면서 이 염증 반응이 더 확 심해져가지고 두통이 더 유발되고 난치성 두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어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통약을 많이 먹고. 맞습니다. 진통제 두통약을 많이 드신 것 때문에도 두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본인께서 당신께서 한 달에 한 열흘, 뭐 15일 뭐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면 한 번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혹시 약 때문에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보통 이런 분들 오시면 무조건 단칼에 약을 끊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드시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셔도 한 번에 끊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단칼에 끊어야지 안 그러면 끊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귀신같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2주 동안 근데 좀 괴로울 힘드실 수 수 있는데 있겠네요. 그럴 때는 이제 예. 좀 수면제나 이런 거 드시면서 두통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그 자체로도 안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꼭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통이 아주 흔한 증상이고 하지만 간혹 말씀드린 아주 위험한 두통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었던 두통이 생기시거나 하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생활 습관도 교정하시고 특히 약을 생각보다 아주 많이 드시는 것 같다, 두통약을. 그런 분들은 그걸 빨리 끊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